에디트 피아프가 프랑스에서 그 전무후무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가요를 불렀던 사람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어요? 이미자의 엘리제 여왕이라고 하는 게 이런 목소리는 다시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프랑스 사람으로서는 에디트 피아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1915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1915년이면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냐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6월 28일 날 유럽의 열강들에 의해서 그 자기네들의 그 뭔가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딘가에 분풀이를 해서 뜯어와야 되거든요. 그 시대예요. 1914년 6월 28일이.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부부가 보스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스니아? 이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 그 검은손이라는 암살단 조직이 19살 된 가브리엘로 프리츠프라는 대학교 1학년이 총을 쏴요. 그래서 총을 쏘므로써 이 얘기 거리면 1시간 거리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안 하고 그래서 저격당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저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에 지금 트럼프의 그 열 몇 살 된 아들을 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관계가 그 1900년대 초반 그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면 사과해!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에서 사과해! 라고 했는데 세르비아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배째라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이거든요. 1914년, 그래서 1914년 6월 28일에 이 사건이 있었고, 한 달 동안 사과하라고 유예기간을 뒀는데 사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7월 28일 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고, 우리는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일어난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 1900년대 초반이 1800년대 말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합을 했어요. 지금은 독일 연방공화국인데 이런 그 민족주의 과도기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뭔가 목소리 큰 사람, 뭔가 힘 있는 이런 사람이 그냥 다 이러던 시절이에요. 시기적으로 어쨌든 그랬거든요. 1915년에 프랑스 수도가 파리죠. 파리 외곽에 베르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한 여인이 태어났어요. 이 마을에 우리 옛날에 혹시 그 마을마다 그 서커스라는 게 왔던 거 기억하세요? 서커스라는 게 왔어요. 오면은 며칠 있어요?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있죠. 최소 뭐 일주일, 이주일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베르빌이라고 하는 마을에 서커스단이 왔어요. 이 서커스단이 이렇게 동네마다 옮겨 다니는데 여기에 고개사로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베르빌이란 마을에 한 여인이 있어서 이 여인이 노래를 좀 잘해요. 이 여인의 엄마, 아버지가 북아프리카면 그 프랑스 식민지를 가졌던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엄마 아버지가 한 명은 이탈리아, 아버지는 그 북아프리카 그래갖고 프랑스에서 살면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왜 전라도 사투리가 아예요 모음으로 끝나요? 그건 아세요? 성대가 열려요. 모음으로 끝나요. 경음이에요. 그것처럼 이탈리아어가 그래요. 아에오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 지방 판소리가 발달하는 것처럼 이탈리아는 성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아주 잘했어요. 이탈리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 삼류 여가수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그 서커스단이 오니까 서커스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막을 이어주는 그 뭔가 사람들을 붙잡아 놔야 돼.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뭔가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가수를 그 동네에서 한 명 가수를 이렇게 이제 불러갖고 노래를 하게 했어요. 근데 고개사 중에 너무 멋진 남자가 있는 거예요. 멋진 남자랑 하룻밤을 잤는데 아기가 생겼는데 이 서커스단이 두세 달 뒤에 떠났거든요. 떠났고 이 삼류 여가수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 엄마도 딸을 낳았지만 나도 내 생활벌이도 해야 되고 하루 먹고 사는 얘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돈을 또 노래를 하러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글쎄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할 때 물은 없이 먹어도 와인 없이는 못 먹어요. 왜냐하면 물에 석회가 너무 많아서 그 석회든 물을 먹어서 그리고 옛날에 그 시대적으로는 지금은 그 석회를 걸러줄 수 있는 정수기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대요. 우리는 오염된 걸 깨끗하게 정화하는 정수기고요.
유럽의 정수기는 브리타 정수기라 그래서 그 석회를 걸러주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포도주는 유일하게 물을 넣지 않고 만든 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지만 설거지할 때도 내가 설거지한 걸로 먹죠. 야채 씻는 거, 양치를 모든 거 석회를 조금 먹어서 내 몸에 쌓인 석회를 몸 밖으로 배출해야 돼. 그걸 배출하지 않으면 발목부터 퉁퉁 부어 쌓아요. 그래서 코끼리 다리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식사할 때 물 없이는 먹어도, 물 없이는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와인 없이는 식사를 못하는 게 유럽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자기의 외손녀 딸을 우유값이 없어서 우유는 못 사줄지언정 자기 와인은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한테 와인에다가 수돗물 타갖고 그걸 배고프니까 우니까 젖병이라고 물리고 이렇게 길렀어요. 길렀는데 아버지가 돌다 보니까 내가 하룻밤 이렇게 하룻밤이지만 사랑해서 낳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갓집이죠. 왔어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애가 우유병에다가 와인을 먹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아빠가 얘를 데려갔어야 되는데 데려가지 않고 어떻게 너무 겁나고 내가 얘를 데려간다 한들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외면하고 갑니다. 엄마는 계속 떠돌아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제 어느 정도 얘가 5살이 됐어요. 5살이 됐는데 너무 못 먹이고, 선생님 우리나라 그런 거 있죠. 왜 메르스, 사스 이런 게 다 언제 오는지 아세요? 다 봄에 와요. 다 봄바람을 타고. 봄바람. 그래서 유럽에도 옛날부터 계속되는 그 전염병의 역사에 봄이 되면 이게 봄바람을 타고 어디서 이게 다 날라와서 사람들이, 그런데 이 봄바람을 타고 어디서 뭔가 꽃가루가 날라서 눈에 붙었는데 이게 각막염이 돼요, 애가. 각막에 걸려갖고 이게 실명을 해요, 3년 동안. 근데 결국은 운이 좋았는지 이게 각막염, 이게 이제 눈병이 나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시력을 찾아요. 찾고 나서 너무 못 먹고 영양실조에다 해갖고 키가 142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외할머니는 계속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도 있죠. 오일장이라는 거 있죠. 오일장에다가 오일장 있으면 애를 거기다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 애가 노래를 엄마의 그 탤런트를 잘 받아 나갔고요. 근데 시장에서 노래를 하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갇힌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 소리를 질러야 돼, 소리를. 그래서 소리 열심히 질러가고 노래를 해요. 그러면 노래 끝나고 나면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군중들한테 모자 돌려갖고 그걸로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제 어느 날 시장에서 또 이제 애를 손녀딸을 데려다 놓고 외손녀딸 데려다 노래를 하라 그랬어요. 노래를 하는데 휴가 나온 군인이 들어보니까 너무 구성진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휴가 나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왜 웃으세요? 휴가 나온 그 남자의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휴가 나온 이 남자가 너무 외로웠고 이 목소리가 사람의 이 바닥에서 뭔가를 끌어올리는 듯한 이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노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가요. 에디드 피아프를 찾아가서 이렇게 좀 뭔가 나는 노래도 너무 좋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딸을 낳아요. 딸을 낳았는데 휴가 나온 군인은 이미 돌아갔고,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못 먹였잖아요. 못 먹였지.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애 먹일 게 우유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난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뇌수막염이라고 아세요? 뇌를 감싸고 있는 이 뇌막이 있는데 여기 오염이, 그 병균이 들어가고요. 뇌가 있잖아요, 뇌. 그래서 뇌를 전염시켜 오염되게 해갖고 죽는 거예요. 뇌수막염이라고 있어요. 이거 걸려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15살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유럽 사람들은 다 20살이 된 부모로부터 다 독립을 해요. 이렇게 우리처럼 시집 가서까지 결혼해서 그 친정에 와갖고 냉장고를 비워갈 정도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유럽은요. 무조건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좀 일찍 독립을 했어요. 15살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갖고 할 줄 아는 건 노래밖에 없죠. 그래서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하는데 지나가던 한 남자가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갇힌 공간이 아니고 하늘이 뚫린 이런 공간에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성량도 좋아.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훈련, 스킬, 기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노래 끝나고 나서 찾아가서 나는 이런 프랑스의 캬바레라고 있어요. 우리 잘못 들었지. 캬바레는요, 귀족들의 사교 모임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춤추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살롱 있죠, 살롱. 무슨 살롱? 살롱이 귀족들이 모여, 살롱이 방이란 뜻이에요. 룸, 이런 룸이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귀족들이 정치를 논했고 이랬던 곳인데 우리는 이게 좀 잘못 들어와서 무슨 룸살롱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게 잘못된 그런 표현이에요.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좋은 뜻이에요.
어쨌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자니스라고 하는 루이 르프레라고 하는 사장님이 캬바레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캬바레는 이렇게 이쪽에서 댄스를 하면서 흥나게 하면서 식사하면서 이런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이게 안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루이 르프레라고 하는 이 사장님이 자니스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식당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 무대에서 가수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월급이 보장되죠. 그 다음에 내일 뭐 어디 나가서 돈 벌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죠. 프랑스는 이제 유럽은 주급을 받아서 주급이 해결되죠. 밥도 먹을 수 있지. 모든 게 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가서 초반 6개월은요, 낮에는 청소를 하고 저녁 때는 그 사장님이 소개를 해줬는데 혹시 그 프랑스의 작곡가, 작사가라고 하는 레이몽 아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개를 해줘서 6개월 동안 노래하는 훈련 이런 거를 받아요. 받으면서 6개월이 됐어요.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에도 세웠더니 이게 인기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파리에 있는 식당들 손님들을 다 쓸어와요. 그래서 소문이 나요. 근데 그 전에는요, 왜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동에서 그럼 리아카 하나를 놓고 장사를 하려면 거기를 봐주는 깡패 한 대 뭐 이렇게 잘했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5일 장이 쓸 때마다 가서 노래를 할 때마다 뒤를 봐주는 그 깡패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다 어느 정도 이거 상납금을 했었어요. 그 에디스 피아프가. 근데 여기 가서 하니까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깡패들은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와갖고 횡패를 부려요. 그러다가 열받아가고. 근데 이 깡패 중에 한 명이 그 사장님을 죽여요. 암살을 해요. 사장님을 죽였는데 이거를 다 그냥 같이 휩쓸려가고 경찰서에 잡혀가요. 이제는 6개월 고생했지, 6개월 돈 좀 벌고 이름 좀 알릴라 그랬더니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잡혔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 레이몽 아소, 그 다음에 시인 장콕도라고 있어요. 프랑스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이런 사람들의 증언,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서 이때부터 이제 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된 거 하나도 없죠. 이제는 조금 뭐 먹고 살만 했더니 이제 이런 암살, 이런 살인자에 풀리는데 사람이 명성을 얻는 거는 되게 힘들어 하지만 그거를 추락하는 것은 1분 뭐 하루도 안 걸려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술, 담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찌들어가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레이몽 아소를 찾아가서 좀 더 노래하는 기술, 훈련 이런 걸 받아요. 그러면서 파리에 가시면, 혹시 파리 가보셨죠? 파리 가시면 몽마르트 언덕 가보시죠. 몽마르트 언덕. 몽마르트 언덕 아래 가면은 거기가 삐가리라고 해서 활락가가 있어요. 거기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빨간 풍차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물랑루주가 있어요. 물랑루주. 프렌치 캉캉춤 추는 곳. 그게 거기가 오리지널이거든요. 거기가 지금도 유명하지만 옛날엔 거기를 따라올 데가 없어서 거기에 취직을 해요. 거기에 취직을 해서 노래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레이몽 아소, 그 다음에 시인 장콕도한테 제대로 된 노래 가사. 선생님 보세요. 팝송은요, 노래 선율을 중요시해요. 하지만 다른 팝송을 제외한 이런 깐소네나 이런 샹송은요, 가사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가사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장콕도라는 시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가사, 레이몽 아소로부터 작곡, 작사, 너무너무 좋은 거를 다 얻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사를 갖고, 선율을 갖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심정을 자극할 수 있는 엘리제 여왕 같은 목소리를 갖고, 그리고 1915년에 태어났다 그랬죠. 이만큼 컸으니 이제 20살이 됐을 거 아니에요. 20살이면 어때요? 1935년이죠. 1차 세계대전 끝났고요.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4월 30일까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유럽은요, 되게 혼란기예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가 일으켜놓고 독일은 참가했는데 독일한테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이를 득득득 갈던 이런 시대였어요. 어쨌든 이 에디트 피아프는 점차 이제 노래를 써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한 이민 온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때, 이탈리아는 1860년부터 1870년까지 이탈리아가 하나로 통일이 돼요. 그 전에는 다 밀라노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피사 공화국, 뭐 이런 나폴리 공화국, 뭐 로마, 뭐 이런 식으로 다 조금만 도시국가 있었지 1870년 하나의 나라로 묶였거든요. 나라로 묶이고 나서 나라를 묶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렇게 묶이고 나면은
아니 자기네 그 조그만 쪽 도시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내 직업이 있었는데 이게 하늘을 묶이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통합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중요시했던 것들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실업률이 높아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1900년대 초반에 여기저기로 많이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 프랑스로 이민 온 한 이탈리아 한 시골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물랑루즈 빨간 풍차에 가서 허드렛일하고 청소하고 뭐 물건 나르고 술 개짝 나르고 이런 거를 해요.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는데 저 무대에서 쓰는 여자는요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그렇게 못생겼어요. 진짜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다가 이 여자의 트레이드 마크가 검정색 상복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못생겼지 못 먹어서 그랬지 키는 1m 42밖에 안 되지 목소리는 되게 슬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자의 목소리만 들으면 열광을 해요. 그래갖고요 6살 어려이 남자가 그래서 찾아가갖고 나도 노래하는 것 좀 알려주고 말하자면 뭐예요? 이 여자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이용해서 나도 이런 명성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죠. 연인이 되면서 이때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수로서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영화에도 쓰고 드라마에도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도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잘생긴 남자의 마스크를 영화에 누구 감독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소개해 주는데 이 영화는 결국은 성공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여자의 배경을 이용해서 이 남자가 이름을 알려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는 허드렛 일 안 해도 이름도 알리죠. 돈도 벌죠. 그래서 이 못생긴 여자를 과감하게 버려요. 이 남자 누군지 아세요? 이브몽땅이에요. 이브몽땅이라고 모르세요? 이브몽땅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결국 지금은 죽었는데 아주 유명한 잘생긴 그 배우가 있어요. 바로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이고 이 에디드 피아프의 배경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에디드 피아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대가 바로 이브 몽땅과의 잠깐 2, 3년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인생은 그래요.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날 이용한 거지만 정말 사랑했던 이 남자와의 몇 년을 그리면서 이 남자를 떠내보내면서 쓴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죠. 라비앵로즈. 이거예요. 라비앵로즈. 장밋빛 인생. 내 인생에서 가장 장밋빛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작곡을 하고 부르면서 이 남자를 떠나보내요. 그러면서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 중에는요 그런 거 있어요. 그 전쟁이 승리할 도박이거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할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 남자들, 돈, 모든 거를 다 쏟아부어야 돼요. 이거를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런 전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중재자로 나선 건 막판이 들어간 거지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미국의 오각형이라고 하는 펜타곤이라고 하는 그런 국방성, 그 6개월 만에 지은 게 그거거든요. 그걸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전쟁이 좁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무후무한 돈, 군인, 모든 걸 투자해놓고 사람들이 질 수도 있어, 이길 수도 막 이러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다른 데로 쏟아야 돼요. 우리가 왜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런 거 했잖아요. 3S 정책, 뭐, 스크린, 스포츠 뭐 이런 걸 했던 것처럼 이런 전쟁 중에는 사람들이 여기에 쏠린 시선을 딴 데로 좀 옮겨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많은 공연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쏟기 위해서. 그래서 이 프랑스의 아주 작지만 작은 참새란 뜻이 에디드 피아프는 작은 참새란 이름을 가진 여자가 정말 한번 공연에 쓰면은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 사람이 누구도 떠나지 않는 이런 여자가 이때더라 해갖고요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카네기홀에서 공연까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프랑스 파리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당시에 1940년대에 미국의 아니 프랑스의 최고의 전 세계 챔피언 한 명이 나와요. 이 사람은 109승? 109번 승리를 해요. 109번. 프랑스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 복싱 챔피언이 미들급.
마르셀 세레당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는데요. 이 남자하고 프랑스 사람이죠. 에디드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 둘이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요.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마르셀 세레당은요, 유부남이고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공연을 다니다 보면 그거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했지만 내 방에 들어갔을 때는 저 끝이 안 보이는 저 방이야. 그 침대가 나 혼자 눕기도 외로워. 그리고 너무너무 나의 이런 외로움을, 그 다음에 내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걸 원하지, 그런 부가 이제는,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걸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런 외로움, 이런 쓸쓸함이 몰려오는 거. 그러면서 같이 그 마르셀 세레당도 공연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안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맞아야지, 이겨야지, 그 압박감, 중압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의 공통점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정신적인 사랑을 나눠요. 근데 여기에 점차 이제 마르셀 세레당이 4번 지게 되거든요. 4번 지게 되는데 이 마르셀 세레당의 아버지가 찾아와요. 내 아들이 이렇게 지는 것은 분명히 이 여자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자를 에디드 피아프를 찾아가서 내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놔달라. 내 아들은 지금 애도 셋 있고 당신과 이런 사랑 노름 할 때가 아니다. 내 아들은 지금 더 훈련해서 더 많은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신 때문에 이런 것 같다. 내 아들을 좀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겠습니다. 편지 한 장 쓰고 떠나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왜 떠났을까? 열받아갖고 더 연락 안 하는 거. 더 연락 안 해요, 마르셀 세레당이. 그러다가 또 미국에서 공연을 했어요. 에디드 피아프가.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나서 방에 왔는데 보이는 건 뭐예요? 전화기밖에 안 보여요. 너무 외로워. 전화기를 들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 누르고 나니까 어때요? 파리에 있는 마르셀 세레당이에요. 근데 마르셀 세레당도 이제 그 권투 한 번 끝나고 나서 조금 쉬는 그런 휴식기였고 너무너무 외로워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고 보니까 둘이야. 그래서 둘이 한 번에 연결이 됐어요. 한 번에 연결돼서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왜 나를 떠났냐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났다 그래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나자고요. 그러면 지금 만나자. 나도 보고 싶다. 그래서 오라 그래, 미국으로. 오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것보다 배로 가는 게 많았어요. 그 타이타닉호도 보면 배로 가잖아요. 그래서 배로 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에어프랑스라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로 가겠다 그랬더니 에디드 피아프가 빨리 보고 싶으니까 내일 당장 만나자. 비행기 타고 오라. 그래서 비행기 에어프랑스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을 끊었다는 얘기를 듣고 잠이 들어요. 이제 내일,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은 내가 사랑했던 남자를 만날 거예요. 너무 좋죠. 잤어요.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켰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에어프랑스라고 하는 그 항공사가요, 첫 번째 사고가 그 사고예요. 1949년도에 대서양을 건너오던 그 마르셀 세레당에 탔던 그 비행기가 첫 번째 사고인데 전원 다 죽어요. 그 비행기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죽은 거죠. 내가 배 타고 온다는데 내가 빨리 오라 그리고 둘을 만나서는 안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 또 전화가 연결이 됐냐고. 그래갖고요, 이때서 그 남자를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두문불출하고 이 남자를 잊기 위한 그런 자기 그 마음을 다져요. 다지면서 뭐예요? 하늘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그래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난 당신 곁으로 갈래요. 신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겁니다. 나 당신 따라서 나도 죽을 겁니다라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창가예요. 사랑의 창가라는 노래 없어요? 아까 그건 라비앵노즈. 네, 그래서 사랑의 창가라. 이게 사랑의 창가. La terre peut bien s'écrouler. Je m'abandonne si tu m'aimes. Je me fous du monde entier. 그래서 사랑의 창가란 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 축가 때 불렀던 노래. 한때 우리 음악 교과서에도 나왔던 노래가 사랑의 창가예요. 그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작곡을 하고 부르면서 이 남자를 떠나보내요. 두 번째 사랑에 떠났죠. 두 번째 사랑에 떠났습니다. 이제는 일만 할 거예요. 일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파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공연을 해요. 공연하다가
아까 1949년이라고 했죠. 3년도에 할리드이죠, 여기는. 1952년도에 프랑스 사람인데 한또 남자 가수를 만나요. 자크 피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는데 공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요. 만나면서 이 남자랑 어떻게 이제는 사랑은 짧고 결혼을, 유럽 사람은 결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랑하는 남자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공연하러 안 다니려고 어떻게 해요? 무대 안 쓰려고 인재 양성을 해.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정착을 하면서 신혼생활을 해요. 신혼생활을 하면서 한 그 유망주를 뽑아갖고 노래하는 걸 가르쳐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너무 잘생긴 연하남이에요. 근데 자크피스라는 남자가 볼 때 나의 사랑이 저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의 질투 때문에 결혼 생활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이혼을 하게 돼요. 4년 만에. 횟수로 4년 만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결혼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랑 그렇게 자기를 버렸지 이용했죠. 두 번째 사랑은 자기 때문에 죽었죠. 세 번째 사랑은 질투 때문에 헤어졌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외로울 때는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이 담배에 찌든 생활, 이러면서 이제는 그러면서 또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옛날에는 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의 그 후유증 때문에 몰핀 마약에 손을 대요. 마약에 손을 대면서 이제 점차 왜 마약빚은 그 벌어둔 그거는 이제 금방 벌기는 쉽지 않은데 쓰는 거는 금방이 그리고 마약빚은 되게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 마약값이.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돼요.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점차 나요.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해요. 병원에 입원했다 태어났다 하면서 사람이 어릴 때 그 못 먹었죠. 그 마약을 하죠. 이러면서 사람이 아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하게 머리카락도 빠지고 초췌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입원했는데 한 남자가 25살밖에 안 된 21살 연하의 25살 남자 25살 21살 연하예요. 그러면서 이발사예요. 이발사인데 찾아와요. 찾아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선생님한테 노래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또 제2 이브몽땅이죠. 그래서 온 언론에서 제2 이브몽땅이 나타났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저 늙은 여우가 젊은 남자를 뭐 어쨌다부터 시작해갖고요. 제2 이브몽땅이 나타났다 난리가 납니다. 언론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1961년이고 1년 동안 그렇게 구애도 하고 노래도 가르치다가 결국 1962년도에 무대에 세워요. 무대에 세웠는데 돈 조금 큰 무대는 아니지만 돈 조금 받을 때마다 저 돈으로다가 또 분명히 떠날 것이야 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욕들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 결혼을 해요. 둘이. 그 병상에서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욕은 하지만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또 1963년도까지 무대에 서면서 또 조금씩 이렇게 무대에 서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결국은 1963년도에 에디드 피아프는 죽어요. 48살의 짧은 나이로 그 병 때문에 죽거든요. 죽고 났는데 이 21살 연하의 이 남자는요. 테오 사라포라고 하는 남자인데 이 남자는 7년 뒤에 역시나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죽고 나서 이 남자의 자취했던 방을 그 지인들이 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영수증이 나왔대요. 영수증이 뭐냐면은 그게 다 누구 거냐면 에디드 피아프의 그 마약빚, 병원비, 돈 조금 생긴 것마다 그거 다 갚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죽고 나서 결국은 에디드 피아프는 이제 파리 한 외곽에 우리처럼 매장을 해요. 유럽 사람들도 매장에서 묻혀 있는데 그 옆에 같이 나란히 누워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21살 연하의 테오 사라포. 그러니까 같이 누워 있고요. 테오 사라포만이 진정한 사랑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디드 피아프가 죽고 나서요. 색이 한번 나올까 말까한 여자가 죽었다 해서 이 얘기를 받고 충격을 받고 한 남자가 쓰러져. 이 남자가 누구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레이몽 아사하고 신 장콕도 있다 그랬죠. 장콕도가 쓰러져요. 그러면서 쓰러지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에디드 피아프의 뒤를 따라가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진짜. 그래서 에디드 피아프는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일제 한가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 울밑에서 뽕서나 이게 그 전쟁의 아픔을 노래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 사람들이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그 자유평등 박애 정신을 입각해서 많은 전쟁에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혼란기에 프랑스 사람들의 우리 울밑에서 봉선화에 해당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게 지금 에디드 피아프라고 하는 우리 엘리제 여왕과 같은 이 프랑스의 샹송 가수입니다.